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기 2025년도 이제 오늘이 6월 21일이고 날짜가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민 지방직 이제 9급입니다. 좀 전에 이제 봤던 거 그거 책형은 이제 뭐냐면 비책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시험지 다행히 이제 PDF 이게 올라와 가지고 요걸로 좀 진행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가다반에서 이제 올렸어요. 이렇게.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신 거에서 저도 이제 열심히 보고 이렇게. 근데 이제 뭐였냐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문제가 좀 회계학은 좀 쉬웠다. 물론 이제 다른 과목은 좀 어려웠다고 하는데 회계학은 좀 엄청나게 좀 쉬웠다. 사실은 이제 좀 적응이 됐을 거예요. 왜냐면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난번 우리 국가직 9급 시험 내셨던 동일한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문제가 좀 난이도가 전반적으로는 좀 하향돼 있다. 근데 이제 국가직 때는 수익인식 이따가도 보겠지만 좀 약간 어려운 계산 문제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계산 문제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풀이하는 시간도 상당히 좀 짧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1번 문제부터 한번 보죠. 1번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계속기록법. 그럼 보자마자 4번이죠. 왜 그렇습니까? 계속기록법은 매출도 인식하고 매출원가도 인식해야 돼요. 매출과 매출원가 나오는 건 4번밖에 없잖아요.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그냥 보자마자 이 문제의 답은 4번밖에 없다. 그래서 예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15년 전쯤에도 똑같은 형태, 비슷한 형태 문제. 근데 그때는 그래도 계산을 해가지고 매출원가 금액까지 도출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이 문제는 그것도 아니에요. 계속기록법. 그럼 계속기록 반대말은 뭐예요? 실사법이죠. 만약에 다음 시험에 이게 실사법은 몇 번이에요? 그럼 답이 3번입니다. 실사법은 매출원가를 인식하면 안 돼. 매출원가는 수정문계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물건을 판매할 때는 매출만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여기 있어요. 계속기록법.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안 되고 그냥 여기 있잖아요. 재고자산 계속기록법 적용한다. 그럼 답은 4번이라고요. 그럼 계속기록 반대말은 뭐예요? 실사법이죠. 실사법은 매출만 인식해요. 매출원가는 기말 수정분계라고. 그러면 실사법이라면 답이 3번. 계속기록법이라면 답이 4번이 돼야 된다. 아무튼 이 문제 자체가 좀 수준이 약간 좀 매우 떨어진다.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번 문제도 마찬가지. 2번도 최근에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2번의 핵심 뭐예요? 그렇죠? FV OCI 금융자산이에요. FV OCI 금융자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얼마에 했냐? 여기 있죠. 2천만 원을 최초 인식했습니다. 근데 기말의 공정가치가 2,500이면 기타 포괄손익이죠. 이렇게. 그래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1번 단기손익 찍으면 안 되고 3번 기말 장부 변화잖아요. 다 틀렸죠. 당연히 변해야지 이렇게. 근데 여기 금융자산 유지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답이 될 수 있는 건 2번 기타 포괄손익이고 그다음 더 유명한 문제는 뭐예요? 다음 연도 얘를 처분했다. 그럼 처분손익이 얼마냐? 0. 그게 이제 더 유명한 문제죠. 그러니까 FV OCI일 때, 그죠? FV OCI라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 그럼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이렇게 이번에 다 합격하시겠지만 그럼 요거 바꾸면 돼요. 우리 FVPL로다가 우리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바꿨어요. 그럼 답은 몇 번 돼도 여기 있죠? 1번. 단기이익으로 반영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1번, 2번 다 엄청 쉬운 패턴의 그런 문제가 된다. 그거 한번 보시고. 자,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 3번도. 자, 3번도 이게 과연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회계상 사건, 회계상 거래에서 회계상 사건인 것은 아닌 것은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 출제 빈도가 매우 떨어진다고 했죠. 거의 안 나온다, 이거 자체가. 이렇게. 그런데 최근 들어, 우리 이제 국가직들도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동일분이라고 하는 거고, 개인적으로 뭐냐면 공무원 문제 분석을 좀 제대로 좀 하시고 출제하는 건가가 개인적으로 약간 좀 의구심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 여기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그 여기 있죠.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이라든가 주문하기로 했다든가 직원들을 채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회계상 사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회계상 사건이 되려면 뭐예요? 일단 BS에 영향을 미친다. 즉 자산부채 자본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얘네들은 이거 조건을 충족 못하는 거죠. 그래서 회계상 사건이 아니다. 나머지는 뭐냐? 이것은 돈을 차입했어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 BS에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하고 차입금이 증가한다. 돈을 분실했어요. 그럼 돈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뭐 잡손실 등을 처리한다. 그럼 자본이 줄어야죠.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그다음에 건물이 소실됐어요. 그럼 건물을 줄여야죠. 화재 손실에서 뭐 이익이 줄어야죠. 이런 식으로. 답은 여기 4번이 된다. 그래서 아마 1번, 2번, 3번을 풀면서 이게 왜 이렇게 또 쉽냐 이렇게 뭐 아마 생각하셨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4번이에요. 4번. 그래서 4번도 그냥 실수만 안 하면 돼. 뭐 실수할 것도 없지만 여기 보세요. 자, 얘를 물어본 질문이 연도만 잘 보라고요. 우리 모의고사 볼 땐 여기도 제가 X2년도라고 해요. 이렇게. 그러면 막 2번 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X2년도가 되면.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주의하라. 왜냐하면 X2년도로 출발했으면 삼각 2번 해야 되고 그런 연습까지 우리 했는데 너무 허망하게도 여기 X1년도 1월을 했고 X3년 말이니까 3번 삼각을 해줘. 3번 삼각. 이렇게.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얼마? 1억 원. 여러분 공 6개는 띄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억에서 잔존가치 1,000만 원 뺀 다음에 내용 10년이죠. 그럼 900만 원씩 삼각을 한다. 이렇게. 그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 뭐 어렵지 않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요? 9,100, 여기는 8,200, 여기는 7,300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여기 다 써놨어요. 이렇게. 요거. 장부금액 구하는 거. 그래서 아마 문제 자체가 이렇게 좀 4번 틀린 분들은 좀 약간 반성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뭐 잔존가치 같은 거 안 읽으면은 1번 찍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내용을 잘 보고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4번 문제 어렵지 않았다. 엄청 쉬웠죠. 그냥 기계장치 여기 장부금액이고 다음에 만약에 제가 모의고사면 여기다 X2년도를 한다든가 또는 여기 X0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돼요? 그 다음은 여기 6,400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실수 같은 것만 안 하면 4번 같은 문제는 뭐 거의 틀릴 리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제가 뭐 총평에도 이제 뭐 써놓고 해서 했는데 우리 선생님 새 소식인가 거기 한번 올려놓은 거 있어요. 제가 다 해서 총평 써가지고 물론 이제 직원분한테 이제 제가 온라인 담당자분한테 이제 보내드리면 그분이 이제 합니다. 좀 죄송스럽지만 이제 급한 마음에 항상 저도 이렇게 직접 이제 풀어가지고 요거 이제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면 그분이 이제 사이트에다 이렇게 좀 올려드리고 합니다. 이렇게. 근데 아무튼 자, 이 5번 문제인데 제가 총평에서도 이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계산 문제가 있었어요. 라이선스 이렇게. 그래서 그 뒤로 좀 어려운 계산 문제도 열심히 좀 풀고 했는데 문제는 그냥 엄청 허망하게 이렇게.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이게 3번인데 보세요. 이거는 이미 한번 나왔어요. 수익인식 5단계 또 바뀌었잖아요. 계약을 식별한다. 이게 1. 수행 의무 식별한다. 그 다음에 3. 거래가격 산정한다. 그 다음에 거래가격을 수행 의무에 배분한다. 4단계. 마지막 수행 의무 이행할 때 수익인식한다. 5단계. 지난번에도 요거 1, 2번을 바꾼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답은 3번이 된다. 이거 틀리면 안 된다. 이런 것들. 그죠? 나머지 것들 잘 보시면 4번이 중요해요. 보통은 4번이 답 많이 나와서 뭐 여기 있죠. 제3자를 대신 회수한 금액을 제외한다. 포함하면 틀리는 걸 제외한다. 이게 뭐죠? VAT. 내게 아니다. 제3자 거를 대신 회수해서 얘는 수익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나왔었는데 요거 1번이 나왔었다고요. 고객과의 계약에서 식별된 수행 의무는 계약에 분명히 기재한 재와 용역에만 한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식당에 갔어요. 김치찌개 시켰는데 김치찌개만 우리 뭐라고 해요? 공깃밥은요. 밥을 줘야지 먹을 거 아니에요. 또는 숟가락 젓가락 안 줘요. 우리 거기 김치찌개만 드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손으로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하지만 자 고객의 재와 용을 이전한 활동이 아니면 그 활동은 수행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가. 고객의 재와 용을 이전하는 활동이 수행 의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해야 하지만 여기 고객의 재와 용 이전한 활동이 아니면 그거는 수행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행 의무에 포함. 이것도 이미 한번 다 출제가 됐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1, 2, 3, 4, 5번을 푸는데 아마 1분이 넘으면 안 된다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면 보자마자 너무나도 명확하고 그 다음에 편집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도 넓게 해줬어요. 이렇게 촘촘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좀 문제 푸는 데는 수월했다. 뭐 계산도 거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6번 문제부터 또 한번 보죠. 그래서 우리 6번도 틀린 분들이 있더라고 이렇게. 근데 틀리면 안 된다. 6번도.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수익 비용은 재무 상태 아니죠. 그러니까 재무 상태는 자산 부채죠.
수익 비용은 뭐예요? 경영성과인데 이게 지금 개념체계라고요. 개념체계에서 뭐라고 부르? 경영성과라고 안 하고 얘를 재무성과라고 부르죠. 재무성과. 여기 나와 있네, 밑에. 재무성과. 이렇게. 그러니까 보자마자 1번 틀렸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나도 사실 문제로서의 이제 좀 퀄리티라고 너무 좀 낮은 거 이렇게. 보통은 2번 같은 게 답으로 많이 나왔죠. 왜냐면 자본 청구권 보유 출자 이게 증자죠. 증자는 수익이다 땡 틀렸죠. 수익이 아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자본 청구권 보유자는 분배 배당 이런 것도 비용이 아니라고요. 비용이다. 수익이다 하면 틀렸다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2번 지문 있죠? 요거. 그래서 그거를 묶어놓은 게 여기 있잖아요. 수익은 자산 증가, 수익은 대변에 그럼 차변에 뭐가 나와요? 자산이라면 증가, 부채 감소고 수익의 발생 자본이 증가하죠? 그 다음입니다. 자본 청구권 보유자 출자와 관련 제외한다 시험 문제. 아까도 여기 했었잖아요. 우리 회계에 있어서 중요한 게 요거. 제외인지 포함인지 포함한다면 틀린다고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6번 문제에서도 여기가 시험 문제라고 여기가 제외하는지 포함하는지 이렇게. 그래서 항상 늘 이제 강조하자면 회계학을 잘하는 거는 일단 기본 계산 베이스가 좀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문장마다 거기 키포인트 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잘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둬야 된다. 외우란 뜻이 아니에요. 어디를 잘 변형시키더라. 여기다 포함시킨다. 맨날 모의고사 했잖아요. 포함, 땡. 제외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의 서로 다른 특성별로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면 당연히 재무제표 이용 여기 있죠. 재무성과 이해하는 데 도움되죠. 그러니까 수익 비용은 뭐라고요? 재무성과라고요. 답은 몇 번이 된다? 1번이 된다. 사실은 우리 6번 같은 문제를 틀리면 좀 안 되겠다. 7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개념체계잖아요. 이분의 특징이 뭐냐? 보통 개념체계에서 한 문제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이거 많이 내고 좀 이따도 이제 뭐냐면 수정분기 이런 거 있어도 몇 문제 막 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우리를 너무 좀 무시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왜냐면 이러다가 갑자기 또 다른 분이 들어가서 야 이게 뭐야 이게 문제가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교수님 그러면 이제 수험계가 또 초토화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이제 수험생들이 얕은 수준을 자꾸 막 공부를 한다고요. 그래서 저도 늘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시험 할 때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 보면서도 늘 시험 문제 쉽게 나오고 뭐 제 소원은 들어줬어요. 문제가 쉬우니까 마음은 평온해요 이렇게. 그리고 다 뭐라고 연락 옵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연락 오죠 이렇게. 문제가 어려워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점수가 잘 안 나오면 전 열심히 안 한 거랑 비슷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7번도 우리 질적 특성에 대한 내용이 된다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그러니까 동시에 떠올라야 돼요. 우리 근본적 질적 특성 뭐가 있어요? 목적 적합성하고 표현 충실성. 그 다음에 보강적 질적 특성이죠. 우리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 근데 얘는 이 중에서 이쪽 부분에 이제 집중적으로 물어봤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목적 적합성은 뭐예요? 예측 가치, 확인 가치, 그리고 중요성. 표현 충실성은 뭐죠? 완전한 서술, 중립적 서술, 오류 없는 서술. 그래서 완전한 서술 여기 있잖아요. 완전한 서술은 누락 금지예요. 필요한 기술과 설명을 포함해서 이용자가 서술되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라. 네 멋대로 함부로 빼지 말고 이렇게 모든 거 다 알아. 이게 완전한 서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2번. 근본적 질적 특성, 목적 적합해야 되고 충실하게 표현해야 되죠. 그 다음 1번 중립적 서술 여기 있죠. 완전한 서술, 중립적 여기 있잖아요. 재무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편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 썼죠. 불편. 몸이 불편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unbiased. 치우침이 없다. 중립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 답은 뭐냐? 4번이고. 자, 시험장에서 여러분 제가 늘 강조했잖아요. 7번 문제 보고 시간 없어서 그냥 찍어야 돼요. 오류 없는 서술 찍으라고 제발 간곡한 부탁. 얘가 틀릴 가능성이 거의 99%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장에서 정말로 막 그게 이제 뭐냐? 우리가 이제 위급한 상황 이런 거 할 때 거의 본능대로 막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시험장도 똑같다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7번이에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뭐를 찍어야겠어요? 오류 없는 서술 찍어야죠. 그러니까 야, 중립적 서술이다 뭐 이런 거 막 완전한 서술이 막 제시할 거예요. 뭐 찍을 거예요? 그럼 뭘 찍어야 돼요? 오류 없는 서술 찍어야죠. 사실은 7번 같은 거를 틀리면 안 된다. 수험생으로서 준비 부족. 문제를 너무 적게 풀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봐보세요. 오류가 없다는 거는 이게 뜻이지. 현상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정보를 사용되는 여기 있죠.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는 오류 여기까지가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서술의 모든 면이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거는 신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요게 주 절차라고 해보세요. 절차 말고 다른 것도 있으면 뭐 배려도 막 해줘야 되고 막 이런 거 했다 하면 얘만 보라고요. 이렇게. 나머지 거를 보지 않겠다 이런 뜻이. 그래서 여기 절차상 오류가 있죠. 이거 없음을 의미한다. 여기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는 건 신만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답이 4번이고. 그래서 7번 이제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시간이 없어 찍어야겠다. 4번을 찍는 게 그게 올바른 수험생이고 그럼 처음서부터 뭐예요? 4번 지문서부터 봤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 앞에서부터 읽었어요. 그러면 공부 준비가 덜 돼 있는 거. 공부 준비가 덜 돼 있다고요. 간곡한 부탁이에요. 정말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 4번. 오류 없는 서술이란 현상 기술 오류는 누락이었고 이렇게 했죠. 모든 면이 완벽. 틀렸잖아 이거. 이미 나왔었고. 한 번씩 보세요 여러분. 자 다음에 이제 8번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이동평균 이런 거 나와야 이제 좀 계산하는 거고 얘는 우리한테 점수를 주는 여기 있죠. 선의선출법. 그 다음에 선의선출법은 계속기록법 실사 결과 똑같다고요. 선입일 때 이걸 읽을 필요가 없어요. 언제 읽어야 돼요? 평균법 할 때. 계속기록법의 평균법이 이동평균법, 실사법의 평균법이 총평균법이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계속기록법. 근데 읽을 필요가 없다. 실사법이나 계속기록 똑같다. 이 선입선출법은.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수량 파악을 해야 되고 물어본 게 기말재고를 물어봤어요. 기말재고. 그럼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이게 재고자산이에요. 기초가 100개. 금액은 보지 말라고요. 수량 파악이 핵심이니까 매입이 500개, 매입이 300개죠? 그럼 총 몇 개냐면 900개니까 오른쪽도 900개라고요. 그 다음에 몇 개 팔려서 매출 650개가 팔렸다고요. 그럼 몇 개가 남아있냐? 파란색 써볼게요. 250개가 기말재고고 앞에서부터 나가니까 얘는 요거라고 요거. 얘라고 얘. 요거 250개라고요. 그러니까 기말재고는 250 곱하기 1400. 그럼 제가 이제 뭐라고 했냐? 1400은 1000 더하기 400이라고요. 여기다가 250을 곱하라. 그럼 이렇게 하면 이게 25만 원이에요. 250 곱하기 400 하면 10만 원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가 되냐? 35만 원이 된다. 이 정도는 이제 암산으로 좀 잘 하실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뭐 수량 파악이 먼저 되는 수량 몇 개 있냐? 물어본 질문이 기말재고 물어봤잖아요. 몇 개 있냐? 근데 방법이 선입선출법이에요. 이렇게. 그럼 뭐예요? 얼씨구 나고 빨리 맞춰주면 되죠.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제일 편하니까. 이렇게. 전체 평균 단가도 필요. 그러니까 앞에 쓸데없는 거 이런 거 뭐하러 봅니까? 어차피 얘는 필요도 없는 자료인데 필요한 것만 빨리빨리 찾아서 하는 거. 그런 훈련이 좀 여러분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8번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역시 이제 9번도 엄청 쉽습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이게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총 자산 회전율인데 평균 총 자산 기준이죠. 이 말 없어도 원래 평균 총 자산이에요. 그럼 걔는 뭐냐? 총 자산 회전율 5회는 분자는 뭐예요? 매출액이죠. 분모가 뭐예요? 평균 자산. 평균 자산 가운데 값 30만 원. 원래는 기초 더하기 기말 나누기 2를 해야 되죠. 가운데 값 그게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5회니까 얘는 얼마냐? 150만 원. 자, 매출액 대비 이익률이 얼마? 20% 곱하기 20%. 30만 원. 쉽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아주 쉽다. 뭐냐? 사실 뭐 제가 썼지만 다음과 같이 하면 돼요. 평균 자산은 얼마다? 30만 원. 회전율 5회니까 매출액은 150만 원. 거기다 20% 곱하면 되죠? 30만 원. 그렇죠?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뭐 한 1, 20초 내에 여기 답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비율 분석 중에서도 얘는 아주 심플하게 그리고 모든 게 다 활용되게끔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쉬운 거지 이게.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10번도 좀 충격적이죠. 자, 10번도 우리 수정 분계인데 이게 좀 이따 13번에도 나와요. 10번 문제하고 13번 문제. 그 문제가 다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왜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두 개씩 낼까가 좀 의구심이에요. 개인적으로. 문제 낼 거 많다고요. 이렇게. 그렇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 보고 이제 뭐냐면 공부 열심히 한 수험생들은 막 분노가 치밀어야 돼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1년치 보험료 36만 원이고 우리 예전에도 36만 원 맨날 나왔습니다.
1년 치니까 한 달에 얼마 3만 원씩. 자, 그 다음에 얘를, 이게 핵심이죠. 선급보험료 인식했다니까 분계를 써보면 여기가 10월 1일 분계예요. 현금이 36만 원 나가면서 여러분 공세금 띄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선급보험료 자산 처리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수정 분계잖아요. 선급보험료가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험료가 나와야 되니까 이런 거를 찍으면 개념이 없는 거라고요. 이렇게. 뭔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기간 경과분을 비용 처리해야 돼요. 그럼 10, 11, 3개월치 9만 원. 답은 몇 번이 된다? 1번에 있는 9만 원이 된다. 답은 1번에 있는 9만 원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됐나요? 그거 잘 보시니까 어렵지가 않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청나게 쉬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선급보험료예요. 자산으로 36만 원. 그럼 기간 경과분을 비용 처리해야 된다. 그럼 기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10, 11, 12, 3개월 지났죠? 9만 원 비용 처리하라. 그러니까 찍더라도 2번이나 4번을 이제 선택한 분들은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수정 분계할 때. 이렇게 1번 아니면 3번. 이렇게. 그다음에 얘가 10월 1일이잖아요. 10월 1일.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가 되냐? 여기 나와 있는 9만 원만 돼야 돼. 9만 원. 그렇죠? 그럼 다음 모의고사 3번 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 4월 1일이다. 그러니까 9개월치 4분의 3이죠? 이렇게. 그럼 얼마? 27만 원. 이렇게. 그럼 답이 이제 3번 바뀐다. 그게 다음 모의고사 예고한 거예요. 모의고사 예고. 근데 아무튼 그거 보시고. 자, 다음에 우리 11번 문제도 역시 틀리면 안 돼요. 11번도 막 성질 급한 사람은 뭐야? 9,700에 발행됐네. 그럼 여기 현금이 9,700원 들어오고 사채는 얼마예요? 만 원. 여기 액면이 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사할차가 300원이라고요. 답 2번. 그러면 안 된다고. 왜냐면 밑에 있잖아요. 여기 사채 발행비 200이 있어요. 그러면 돈이 200이 나가요. 그럼 얘는 사할차를 증가시켜야지. 이렇게 500으로. 여기 9,500. 여기 9,500.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 500이 되죠. 500. 11번도 막 이렇게 틀리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안 된다. 왜냐면 이미 한번 나왔었다고요. 이렇게. 예전에도 이제 뭐가 나왔냐면 3년 동안 총 이자가 얼마냐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사채 발행비가 있었다고요. 발행가액 차감. 사채 발행비도 다 나중에 어제 사할차에 포함돼서 사채 할인 발행처럼 포함돼가지고 이자 비용을 증가시켜야 된다. 기출문제 있죠, 다. 근데 아무튼 11번도 여러분들 틀리면 좀 곤란하다. 틀리면 곤란하다. 오늘 해설이 너무 빨리 끝나겠네, 이렇게. 시간을 많이 잡아놨는데. 왜냐면 어렵게 나올 걸 우리 좀 대비해서 좀 얘기도 많이 하고 뭐 그러려고 했는데 여러분 문제가 좀 얘기할 만한 문제가 없어가지고 별로. 자, 우리 12번도 여기 보세요. 발행 주식수하고 자본금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게 뭐냐. 우리 주식 배당하면 분계가 뭐죠? 이익계엄이 없어지면서 여기 자본금이잖아요. 자본금이 늘어야죠. 답 1번. 바로 틀렸네. 이렇게. 자, 우리 무상감자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무상감자는 분계가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이 무상감자가 우리 결손 보존할 때 나와요. 여기. 주식을 없애요. 여기다가 감자 차익을 쓴다고요. 자본금을 없앴기 때문에 주식 수가 줄어요. 당연히 자본금 감소하지. 이게 무상감자. 무상증자는 뭐 하는 거예요? 여기다 써볼까요? 자본금을 대변했으면 증자라고 했잖아요. 우리 증자, 감자할 때 이 자자가 뭐라고 했어요? 자본이 아니고 자본금이라고. 그러니까 증자하면 자본금이 증가해요. 감자하면 자본금이 감소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자본금이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 주발초 같은 거 써보겠습니다. 발행 주식은 당연히 증가한다. 그 다음에 주식보다는 주식수는 증가하지만 자본금 불변이고 뭐죠? 액면이 감소하죠? 자본금은 불변이 된다. 답은 1번. 12번도 엄청나게 좀 쉬운 형태 문제고 너무 좀 약간 기초적이다. 이렇게. 요게 12번. 자, 다음 13번 보세요. 13번. 아까 우리 했잖아요. 아까 우리 10번 문제 봤었죠? 그 10번 문제가 뭐였었습니까? 선급 보험료와 보험료. 13번 문제는 뭐예요? 소모품과 소모품비.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핵심은 소모품 계정에 자산으로 15만 원. 실제 자산 12만 원. 그러니까 3만 원 비용 처리해야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수정 분기가 뭐예요? 소모품 3만 원 없애면서 여기다 뭘 써야 돼? 소모품 비를 써야죠. 그 비용 발생했잖아요. 3만 원. 자산은 3만 원 감소죠. 여기 있잖아요. 자산 감소. 이렇게. 소모품은 12만 원으로 기록돼야죠. 단계손익은 3만 원 감소해야죠.
이렇게.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과연 우리한테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한테 맞는 건가? 네, 그런 의구심이 막 듭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13번. 자, 여기 핵심 소모품이란 말이에요. 소모품. 이런 식으로. 됐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15만 원이 차변 기록되어 있다니까 자산 15만 원. 근데 기말 남아있는 게 12만 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만 원만큼 쓴 거죠? 그러니까 분계를 쓴다면 여기 소모품 3만 원이 없어지면서 여기가 소모품 비용이 3만 원 발생. 그게 답이 1번이라고요. 여기 2번 자산은 3만 원 감소해. 자산은 3만 원 감소한다. 그럼 소모품은 뭐예요? 12만 원 기록돼야 되고 단계순이익 3만 원 감소한다. 그럼 만약에 2번을 답으로 하려면 뭐예요? 소모품 비로 해야죠. 소모품 비 계정에 15만 원이 기록되어 있다. 실제 남아있는 거 12만 원이면 그때 분계는 뭐예요? 소모품 12만 원. 소모품 비 12만 원 지워야죠. 그럼 15만 원 비용에서 12만 원 지웠으니까 3만 원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답이 2번 돼야죠. 이렇게. 그럼 답이 2번으로 바뀐다. 자산이 12만 원 증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초 분계에 따라 수정 분계 달라지고 내용이 다 달라진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한 번씩 잘 보세요. 자, 이제 우리 14번 하나 별표 치시. 이것도 모의고사에서 제가 열심히 했었다고요. 뭘 했었냐면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이거 오늘 이걸 안 쓰네.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뭐 했냐면 내가 10,000원 주고 샀어요. 내용 연수가 5년이에요. 1년 지나면 8,000원. 1년 지나면 6,000원 됩니다. 근데 언제 처분했냐? X2년도 예를 들어서 6월 30일 날 얘를 처분했다. 얼마에 처분했냐? 9,000원에. 그럼 제가 뭐라고 했냐면 원래는 여러분 감가상각비가 있어요. 얼마예요? 6개월치 1,000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면 여기 장부가치가 7,000원. 7,000원짜리 9,000원 하니까 처분이익이 2,000원이에요. 그럼 전체 손익은 1,000원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연도 중에 처분하고 전체 손익을 물어봤어요. 그럼 1월 1일 팔라고요. 그게 1,000원이라고요. 세상에 두 부류 인간이 있다고 했어요. 여기 상각하고 처분이 구해서 답을 내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그냥 1월 1일 처분하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언제 했냐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동차량 운반구를 X년 10월 1일 날 70만 원 받고 처분했죠. 1월 1일 70 받는 거하고 전체 손익은 똑같다고요. 전체 손익은 똑같다. 자, 얘가 연수학계법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원칙대로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X1년도, X2년도, X3년도. 원칙대로 먼저 풀고, 그리고 제가 풀이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X1년도 언제냐? 7월 1일이라고요. 이렇게 1년치가 될 거예요. 그럼 걔가 얼마냐? 100만에서 잔존가치 10만을 빼면, 제가 해볼게요. 100만원에서 잔존가치 10만을 빼면 90만 원이고, 내용 연수가 5년이고, 연수학계법이니까 15분의 5. 15분의 5는 3분의 1이죠? 이게 30만 원이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 1년은 얼마예요? 이렇게. 그 다음 1년. 여기는 15분의 4예요. 여러분, 5개가 30만 원이면 하나에 얼마? 6만 원씩이죠? 6, 5, 30이니까 24만 원이라고요. 그런데 얘를 언제 처분했냐가 핵심입니다. 언제 처분했죠? 얘를 10월 1일 처분했어요. 여기가 6월 30일이고 7, 8, 9, 3개월 더 해야 돼요.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24만 원이잖아요. 1년에 한 달에 2만 원씩. 3개월이면 6만 원을 더 상각해야 됩니다. 여기 요 금액이 6만 원만큼을 더 상각한다. 이렇게. 그러면 장부 가치가 이제 얼마가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기 30만 원에다가 여기 6만 원 돼 있어요. 그럼 36만 원 생각하면 장부 가치 얼마냐면 64만 원이라고요. 그래서 64만 원짜리를 70만 원 받았죠? 그럼 처분이익이 6만 원이에요? 그렇다고 1번 찍으면 안 돼요? 처분이익 물어보면 1번 찍어야죠. 감가상각비가 있잖아요, 여기. 10개월치, 9개월치 상각비.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15만 원. 여기가 6만 원이죠? 15만 원하고 여기 6만 원, 그러니까 21만 원 상각비가 있다니까 풀이방 두 가지가 있다고. 감가상각비 21만 원 있고 처분이익이 6만 원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얼마냐? 15만 원 감소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풀면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었다. 내공이 약한 사람이에요. 언제 풀라고 해서 1월 1일 처분하라고요. 그럼 1월 1일 장부 가치는 얼마? 여기 보세요. 이게 30만 원이죠? 절반이니까 15만 원 생각해. 85만 원. 85만 원짜리 70만 원 팔았잖아요. 15만 원 감소.
답은 몇 번이다? 3번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그림을 먼저 보라고. 제가 수업 시간 이거 여러 번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자, 뭐냐면 이거 할 때 제가 연도 중에 처분한다. 근데 여지까지 대부분 시험 문제가 처분익을 물어봐요. 그럼 반드시 삼각하고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전체 손익 물어봐요. 그러면 삼각한 것만큼 처분익이 커져요. 그래서 1월 1일 처분하라고 1월 1일.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두 부류 인간이 있다고요. 뭐 그림 막 복잡하게 그리면서 여기 또 삼각해야지 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뭐 하냐. 처분 소득도 구하고 삼각비도 구해서. 저기 처분익은 6만 원이고 감가상각비 21만 원이고 그렇죠? 두 개 더하면 15만 원 감소. 근데 제가 뭐라고 1월 1일 처분하 1월 1일. 1월 1일. 그러면 15만 원 생각하니까 100만에서 15만 원 빼면 85만 원이죠. 85만 원짜리 70만 원 팔았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자산의 변화가 전체 총포괄 손익이라고요. 15만 원 감소. 답은 3번에 있는 15만 원 감소가 된다. 그래서 아마 제가 총평에도 이런 내용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래 원칙대로 풀면 조금 아쉽다. 조금 아쉽다. 물론 이제 하고 맞추면 돼요. 다 100점 맞으면 되니까. 근데 원래 이런 내용들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시험에서 이게 나올 테니까 마음속에 준비하라고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15번에 15번. 자, 15번은 우리 정부회계인데 여러분 얘는 정부회계에서 지방회계 개정이 안 됐다고 이렇게. 1번 뭐 어디가 틀렸어요? 여기 장기 충당무시 없다. 원래 3개다. 그죠? 이거 1번이죠, 1번. 그 다음에 여기가 또 중요한데 여기 보세요. 화폐성이 있고 비화폐성이. 비화폐성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뭐냐? 부담한 당시의 환율이죠? 부담한 당시의 환율. 그러니까 외화환산 안 한다는 뜻이에요. 외화환산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잘 좀 보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부채죠? 만기 상환가액. 여러 번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장기 연불 조건 매매 거래, 장기 금전 대차 거래, 그죠? 이런 것들은 현재가 차이가 중요한 경우를 현재가 평가한다. 그래서 사실 15번은 1번 틀리면 안 된다. 1번 틀리면 안 된다. 오히려 국가 얘기할 때 우리가 뭐 유독나 무조건 다 틀렸다. 그게 엄청나게 큰 개정사항이니까. 근데 아무튼 여기 지방에 충당무시 없다고 옛날부터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국가에게 옛날에 이게 부채였었다고요. 국가에겐 이게 있고 지방에겐 없고 옛날에. 그죠? 아무튼 요거 15번 틀리면 안 된다. 그래서 지방에겐 얘가 없다. 충당부채가 없다. 꼭 기억해 두시고. 자, 다음에 역시 16번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에게 및 지방에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지막 거 봐보세요, 우리. 여기 뭐냐? 무형자산인데 정액법 또는 정액법이죠, 정액법. 생산 비례법 안 들어가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틀렸다. 여기가 틀렸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보겠습니다. 3번도 뭐냐? 취득 원가가 대원칙이라고요. 공정가치가 아니에요. 여기 있죠? 재정상태비 기록하는 자산가액은 취득 원가를 기초로 한다. 맨날 여기서 공정가액 틀렸다고요. 취득 원가. 그 다음에 여기 주민편의시설 있죠? 주민편의시설. 매입가에다 부대 비용을 더한 것을 취득 원가람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여기 지방에게만 있는 게 뭐다? 주민편의시설. 여러 번 봤었죠? 뭐 박물관이라 이런 것들, 미술관 이런 것들. 이게 주민편의시설이고. 예전에 나왔죠? 주민편의시설 아닌 거. 도로. 그죠? 걔는 사회기반시설이었던 거. 유명한 기출문제 있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정부에게도 좀 수월하다. 이렇게 보시고. 자, 이제 원가입니다. 그럼 이분이 이제 뭐냐? 1번부터 14번까지 딱 제모해 주고. 그 다음에 15번, 16번 딱 정부에게 2개 딱 주고. 나머지 이제 원가. 원가도 엄청 쉬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상호 배분법도 아니고 단계 배분법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분이 좋은 게 뭐냐? 여기가 배분전 원가잖아요. 밑에가 뭐죠? 배분후라고요. 배분후는 00 돼야 되는 거죠? 보조부분이. 뭐부터 하래? S1부터 하래. 얼마나 쉬워? 여기 10만 원. 30%니까 뭐예요? 3만 원. 4만 원. 3만 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기 23만 원이죠? 일로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반띵, 반반. 11만 5천 원. 여기도 11만 5천 원. 근데 물어본 질문은 뭘 물어봤어요? P1을 물어요. 여기. 그럼 얼마예요? 44만 5천 원. 45만 5천 원. 죄송해요. 여기 40.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5만 5천 원. 여기 있잖아요. 45만 5천 원. 이렇게 했죠? 엄청 쉽잖아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단계 배분법이다.
그러니까 상호 배분법이면 2원 1차 연립방 수립해야 되고 단계 배분법이다. 근데 뭐부터 하냐? S1부터 하래요. 여러분 공 3개 띄고 할게요. 이렇게 10만, 여기 3만, 여기 4만, 3만. 그죠?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23만이죠? 이리로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반띵 11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여기 45만 5천. 45만 5천. 보기를 보면서 이렇게 하라. 보기를 보면서 하라. 엄청 쉽죠? 17번. 이렇게. 이거 말고도 뭐 직접 배분법 단계 상호. 상호가 있더라. 상호할 땐 2원 1차 연립방정식 수립해야 된다. 아무튼 17번 문제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너무 좀 쉽다. 다 문제가. 자, 다음에 18번 보세요. 원가의 분류. 그러니까 이분은 좀 기초적인 거를 좀 약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아무튼 원가의 분류 보세요. 자, 기초원가, 가공 공통으로 포함되는 건 직접 노무원가다. 우리 알고 있죠, 여러분? DM, DL, OH. 기초원가 뭐예요, 이거? 가공비고. 공통은 이미 한번 기출에 나왔었죠,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변동비, 고정비죠. 이걸 원가 행태. 이렇게. 조업도에 따라서. 이때 여기 보세요. 관련 범위 내에서 유효하죠? 왜? 관련 범위 내에서 일정, 그게 고정비라고요. 우리 시험에 뭐가 한번 나왔었냐? 써놓기만 해보세요. 전체 범위 내에서 고정적이다. 땡! 관련 범위 내에서 고정적이다. 관련 범위 내에서 고정적이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추적 가능성에 따라 직접비, 간접비죠? 추적 가능성에 따라 직접비, 간접비. 답은 2번인데. 자, 메모론가는 뭐예요? 의사결정 관련, 비관련원가는 아니에요. 의사결정 관련된 건 뭐 기회비용 같은 거, 그죠? 회피 가능 원가. 이렇게. 메모론가는 뭐냐? 통제할 수 없죠. 왜냐면 이미 발생해버렸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통제한다는 거는 앞으로 통제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통제할 수 없어요. 메모론가는. 그 다음에 여기가 아니고 사실은 통제 가능성은 이제 뭐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성과평가 있죠?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왔었어요. 통제 가능 원가, 통제 불. 그건 성과평가. 의사결정이죠? 이렇게 의사결정. 의사결정 관련되는 게 관련원가, 비관련원가. 얘는 비관련원가. 사실은 여기를 보지 말고 얘를 보라, 이거. 답은 2번이 된다. 18번도 틀리면 안 돼. 18번도 틀리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19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상 공손 수량이죠? 제일 기초적인 거. 여기 검사 시점 있다고요. 공정 50% 시점에서 품질 검사를 한다. 그럼 여기 보세요. WIP. 자, 기초제공품 2,000개예요. 단계 착수 18,000개. 공정에 있었던 게 2만 개입니다. 오른쪽도 2만 개가 돼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15,000개가 완성. 기말 제공품 3,000개면 대차가 안 맞잖아요. 2,000개가 공손이라고요. 2,000개가 공손. 그 다음에 이 15,000개는 2,000개 기초 제공품하고 단기 착수 완성 13,000개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기초 제공품 완성도가 60%죠? 기말 제공 완성도가 70%죠? 그럼 제가 뭐라고 했냐? 여기 보세요. 여기가 0%에서 100%고요. 이렇게. 검사 시점이 50%라고요. 50%. 그럼 기초제공품 60%니까 전기에 검사했죠? 단기에 검사 안 했다. 이런 뜻입니다. 단기에 검사 안 했다. 이렇게. 얘는 전기에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검사한 거를 또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원가 계산할 때는 기초제공품 원가를 갖다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이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그 검사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검사라고 하는 게 이렇게 좀 들어보고 이제 뭐냐면 유약 발라가지고 우리 초벌한 다음에 한번 유약 바르고 다시 또 굽잖아요. 깨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량품을. 근데 깨진 걸 다시 가져와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가끔 하다 보면 선생님 이렇게 뭐 이게 만약에 여기가 평균법이었어요. 여기가 평균. 그래도 답은 똑같다고요. 공손수량은 무조건 선입선출법을 하는 거예요. 공손수량은. 그래서 단기에 검사했냐 안 했냐? 얘는 검사 안 했다고 전기에 검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 얘는 검사했고요. 얘도 검사했죠? 이렇게. 여기 합격한 수량이라고요. 합격한 수량은 몇 개냐? 16,000개. 거기에 10%죠? 1,600개. 그래서 정상은 1,600개. 다음 시험 비정상 물으면 몇 개예요? 400개. 이렇게. 여기 있죠? 정상은 1,600개가 된다. 이번에는 1,600개. 그래서 그나마 좀 문제로서 좀 문제다운 문제는 요거 19번 문제. 그죠? 문제다운 문제 요거 19번. 엄청 쉬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요거? 시간도 막 남아요. 막 이렇게. 자, 기초제공품 2,000개. 단기 착수 18,000개, 15,000개를 완성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기말 제공품 3,000개. 그럼 대차가 안 맞잖아요. 2,000개가
불량품이다. 15,000개는 다시 2,000개하고 13,000개인데 여기 핵심 공정에 50%씩은 검사하기 때문에 기초 60%씩 검사 안 한다고요. 얘는 안 한다고요. 그럼 13,000개에다가 기말좀 70%죠? 해야죠. 그럼 몇 개요? 품질 검사 시점을 통과 합격 보면 16,000개. 거기 10%니까 1,600개가 정상 공손 수량이 된다. 1,600개가 정상 공손 수량이 된다. 아무튼 이거 보시고. 자, 마지막 20번에. 20번도 여러분 엄청 쉽잖아요. 이거 통합계정 맨날 매출원가 나왔어요. 매출원가. 이런 식으로. 제공품, 제품 조치 원재료 안 주고.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WRP. 여기가 기초, 기말. 여기 뭐예요? DM. 여기 DL, OH. 여기 CGM. 기억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해볼게요. 피니시고 제품. 제품 기초, 기말. 여기에 CGM 들어가고 여기 CGS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양쪽에 있는 CGM을 지우자. 여기 기초 2개, 기말 2개, 단기 총 제조원가에다가 매출원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제가 해볼게요. WIP하고 피니시고 이렇게 하면 기초 2개예요. 이렇게. 기말 2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밸런스만 쓰라고요. 이거 얼마예요? 7,500이고 이거 8,500이니까 0대 1,000이라고요. 아, 물론 여러분 3,500, 2,500 쓰고 4,000, 6,000을 써도 돼요. 밸런스만 쓰라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여기 들어갈 건데 이걸 이렇게 줬다 여기. 기초원가가 뭐죠? DM들이 기초원가예요. 3만 원이고. 그 다음 제조 간접비를 줘서 6,000원. 얘는 괜히 준 거라고요. 현혹 자료.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그럼 36,000, 1,000을 빼니까 얘는 얼마? 35,000이죠. 35,000.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가 풀 때도 이거 뭐 네 문제 나와 있는데 다 푸는데 아마 1분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시 봐보세요, 여러분. 제가 뭐 통합 개정했지만 그냥 처음부터 해보세요. 이렇게. 여기 WIP하고 피니시 굿이다. 3,500, 2,500이니까 1,000대 빵. 4,000대 6,000이니까 여기 2,000. 여기가 CGS죠. 그 다음에 기초원가가 3만 원. 여기가 DM, DL, OH라고요. 그리고 제조간접비 줄자리 6,000원이라고. 제조간접비에는 6,000원이라. 제조간접비에는 6,000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많이 나왔었어요. 이렇게. 여기 얼마? 36,000원이죠? 여기 밸런스 1,000원이잖아요. 그럼 여기 얼마예요? 35,000원. 이렇게. 답은 3번이 된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해설을 마치고 여러분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문제가 좀 쉽게 나왔지만 그래서 이럴 때일수 뭐냐? 실수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도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 뭐 다른 과목들 뭐 국어니 뭐 국사니 뭐 영어니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뭐 합격 당락 커트라는 게 나올 거고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혹시라도 이제 만약에 내가 또 계속 또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뭐냐? 자기의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빨리 메꿔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그거는 뭐가 알려주냐면 결국 회계는 문제를 풀면서 알게 돼 있다. 아, 선생님 제가 기본서를 더 많이 본다. 이거 한다고 물론 나아질 수 있지만 큰 변화가 안 와요. 그래서 항상 내가 부족한 그거를 반드시 극복을 해내야 된다.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을 노려야 된다. 야구로 말하면 만약에 본인이 몸쪽 공을 못 때리면 투수는 알아요. 계속 분석하니까 계속 그쪽만 던집니다. 그거를 극복을 못하면 결국은 뭐냐? 나는 좋은 타자가 돼. 그냥 은퇴해야 돼. 은퇴. 투수예요. 공은 빠른데 직구밖에 없어요. 그럼 직구만 노리면 돼. 얘는 변화가 없는 애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구종을 한두 개 더 눌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뭐 체인지업을 뭐 집어넣든 뭐 하든 해서 얘는 직구만 던지는 애가 아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은 결국은 뭐냐? 아무리 공이 빠르게 던져도 두드려 맞게 돼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수험생이 이제 뭐냐? 시험 이제 보고 나면 나의 어찌 보면 이제 뭐냐? 부족한 부분 그거를 찾아내고 그거를 빨리빨리 이제 메꾸면 된다. 빨리빨리 그거를. 근데 그 메꾸는 방법이 기본서가 있잖아요. 근데 기본서만 내가 열심히 본다고 이게 잘 메꿔지는 건 아니다. 문제를 풀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 뭘 해야 되냐? 고민을 해야 돼.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하지만 회계 실력은 뭐에 비례해요? 고민에 비례한다. 고민을 많이 해야 실력 향상이 잘 된다. 그리고 그 깨우침이고 그거 하다 보면 다른 친구들이 막 질문하는 거 보면 아, 이 친구가 약간 고민이 덜 됐구나. 여기서 더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늘 아까도 여기 나와 있지만 좋은 말 나와 있었어요, 여러분. 요거 메모론가. 그렇죠?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메모론가. 그러니까 내가 뭐 이제 지난 과거죠.
과거 연애, 앞으로 미래. 그래서 미래는 뭐냐? 점점 뭐예요? 이제 회계세법을 하는 사람이 줄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냐? 뭐 세무직에 있어서 원래는 세무직이 제일 좋고 멋있고 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렇게. 왜냐면 미래가 자체가 다 세금의 세상이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무직을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 근데 뭐냐? 사람들이 다 이제 왜냐면 세법을 하면 기본 처음에 회계를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거 엄청나게 다 싫어해서 안 하려고 해요, 잘. 그러니까 오히려 경쟁력을 좀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하니까 실 경쟁력이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행정 이런 데는 왜냐하면 진입장벽이 낮다고.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이렇게. 근데 세무는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여러분들, 과거는 빨리빨리 있고, 앞으로를 생각하라, 앞으로를.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발전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애로사항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돼요. 이게 제 이메일 주소예요. 우리 사이트에다가 해도 되고, 제 이름 이종하니까 종하다 777, n이 아니고 7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한메일.net. 이렇게. 물론 네이버도 똑같이 있어요. 네이버로도 있어요. 근데 네이버를 제가 거의 안 들어가가지고 그냥 요거 들어가니까 여기다가 하면 자기 전화번호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럼 제가 공부하는 방법 뭐 상담도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 항상 지금이 다시 또 빨리 뭐 시작할 분들은 하루도 빨리 시작해야 된다. 선생님 저 만약에 이제 내년도를 대비해서 또 공부한다 이렇게 할 때 좀 잠시 쉬면 안 된다. 쉬면 계속 쉬게 돼 있어요. 빨리 지금 시험 보고 공부해서 내가 분석을 빨리 하라고요. 이 회계뿐만 아니라 과목별로 다 이렇게. 그리고 나의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걸 빨리빨리 채우라고요. 그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아무튼 제 해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